이제 앞에 화면 봐볼게요. 세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 5분 정도는 직접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기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신경 쓸 만한 게 많지도 않으니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구조인 이거 하나 그냥 복사해서 밑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로그인, 그리고 메서드 이름 바꿔줄 거고요. 리절트 데이터의 멤버, 일단은 멤버는 지워놔 볼까요? 리절트 데이터는 쓸 건데 어떻게 리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로그인과 패스워드는 파라미터로 세팅 받아야겠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검증도 두 가지에 관련된 것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서 멤버를 찾아오는 이 과정은 그냥 살려놓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로그인 할 때도 결국에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니까요. 그냥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멤버가 널이 아니면 객체를 가져왔다라는 건데, 회원가입에서는 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때요? 지금 로그인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반대 상황이 문제예요. 멤버가 널일 때, 이때 에러 코드 보여주고 %s는 존재하지 않는 id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getMember by login id는 별도로 건드릴 건 없어요. 어차피 멤버를 가져오게끔 해놨으니, 그죠? 자, 그리고 이 if문을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멤버를 찾아온 거죠. id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가져온 멤버가 들고 있는 값 중에서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와 뭐랑 비교해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 이 파라미터랑 둘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미리 걸러서, 이럴 때는 실패 코드 4번 넘겨주고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 변수 필요 없으니까 스트링 포맷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 대한 검증은 다 한 것 같네요. 입력 공백 검증했고요. 아이디 존재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조인 멤버 같은 거 실행시킬 게 아니라, 그리고 get last insert id 같은 거 가져올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세션에 값 저장,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값 저장, 이런 로직을 하나 해줘야 되고, 성공했을 때는 성공 코드 보여주면서 땡땡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네요.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데이터 보여줄 거 있을까요? 굳이 보여줄 거 없겠죠? 딱히? 그럼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기 닉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성공한 회원의 로그인 닉네임 같은 거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 뭘 쓰면 될까요? 멤버가 로그인 할 수 있는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멤버에서 get 닉네임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져온 값을 2%s에 치환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 제너릭은 넣을 필요가 따로 없겠네요. 쭉 보니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션의 값 저장하는 부분만 해결을 하면 로그인은 성공을 하겠네요. 자, 제가 이걸 적어드리면서 생각을 5분간 해보셔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왜 적어드린 거냐면, 지금 우리 스프링부트로 넘어오고 나서 사용자가 보내는 이 요청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본 거예요.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URL로 보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보내요. 자, 이 요청을 JSP 아티클 매니저를 했을 때 떠올려 보면 이
URL 매핑 부분을 웹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받아오면 이 뒤에 써있는 이러한 쿼리 스트링,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꺼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 키를 사용해서, 그죠? 그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변수 파라미터들을 왜 리퀘스트에서 꺼낸 거예요? 이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요청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쵸? 요청에 파라미터를 세팅했으니까 요청에 있는 get 파라미터 메소드를 통해 꺼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이러한 요청 정보가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 두겟 메서드를 떠올려 보면은 두겟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죠. 이거 서블릿이 그냥 만들어준 거였는데 이 안에 보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해가지고 그 타입으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이미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녀석이 언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URL 매핑 요청을 보내면은 웹서버가 그걸 판단하고 그 요청 정보를 알아서 이 두개 메서드를 실행할 때 세팅을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결국에 이 두 개를 실행하려고 하는 건 누구였어요? 웹서버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내부적인 로직 상황 모르죠? 그냥 우리는 이 URL 매핑만 잘 되면, 웹서블릿이 갖고 있는 URL 매핑 주소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그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개 안에 리퀘스트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자, 이 세팅 누가 했다고요? 웹서버가. 자, 지금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쪽 코드로 넘어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 누가 판단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은 웹서버가 봐야 돼요. 왜냐면 브라우저가 통신할 수 있는 건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웹서버니까. 웹서버에 그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꽂힙니다. 그 웹서버가,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두 로그인이라는 요청 URL 매핑을 보내면 이 메서드까지 웹서버가 얘한테 일을 네가 해야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URL 매핑이 맞으니까, 일치하니까. 그쵸?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이 녀석은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라고 우리가 스프링에 세팅을 해 놨으니까. 그쵸? 이미 컨트롤러라는 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웹서버가 이거 쓸 수 있는 녀석 맞네? 근데 이 녀석 이거 들고 있네? 사용자가 이거 원한대.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해당 메서드까지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URL 매핑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쌓여있는, 물음표 뒤에 쌓여있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그냥 파라미터로 받아요.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JSP 아티클 매니저와 다른 거, 서블릿과 다른 거, 뭐가 달라요?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좀 다르죠. 리퀘스트에 들어있던 거를 우리가 꺼내 쓰는 게 서블릿이었다면 얘는 그냥 외계 변수로 받겠다 하면 받아줬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세션 어디 들어있어요? 요청. 요청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냥 받겠다 하면 쓸 수 있다고 쓰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청에 들어있는 세션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쓸 거야 라고 그냥 받으면 얘도 쓸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요청이 이 메서드까지 들어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요청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 파라미터 부분에서 나 이거 쓰고 싶어 라고 명시만 하면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프링부트에서의 기본 HTTP 세션 사용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거 요청에 들어있는 녀석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가 뭐 파라미터를 세션이라고 넣어주는 건 없지만, 세션을 애초에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요청 자체에 들어있는 세션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세션 말고 리퀘스트 같은 건 혹시 못 쓸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리퀘스트는 애초에 그 요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 받겠다라고 명시하면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요청 정보 자체가 매핑을 통해 들어오면 이 메서드의 인자 부분에 알아서 세팅이 되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개변수를 받겠다라고 해놔야 이 자리에 매칭이 돼서 꽂혀서 우리가 진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리퀘스트라는 걸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리퀘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면 우린 이 안에서 요청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요청에 담겨있던 그런 정보들은 그냥 파라미터로 받겠다라고 명시하는 행위만으로 여기에 꽂혀 들어올 것이다. 이게 스프링 부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그냥 타입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여기에 알아서 데이터가 꽂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세팅이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거랑 유사한 걸 우린 이미 여기 말고도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스프링부트가 이 타입을 중요시해서 데이터를 꽂아줄 거다라고 하는 개념은 의존성에서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파라미터도 똑같아요. 세팅 그냥 타입을 잘 명시를 해주면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변수 이름? 상관없죠. 이건 변수 이름이니까.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이 타입을 잘 넣었을 때 요청에 세팅되어 있던 이 HTTP 세션이라는 타입의 데이터를 이 변수에 꽂아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쓰든지 간에 우리가 요청해서 쓸 수 있었던 녀석들은 이 안에 파라미터로 받겠다라고만 하면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가려면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겟세션을 꺼내고 꺼낸 겟세션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게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세션으로 받을게 라고 하면 세션으로 주거든요. 이러면 이 변수는 겟세션이 완료된 거예요. 이미 리퀘스트에서 겟세션 완료된 상태로 받아온 거랑 동일하다. 그럼 이제 우리 세션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세션 이 변수 사용 가능. 얘가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set attribute 이 안에 로그인드 멤버 뭐 아이디 이런 걸 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 밸류만 제대로 세팅해주면 실제로 저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세션에 저장이 될 것이다. 쉽죠? 사실 제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생각해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스프링부트를 써보지 않고서는 사실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예 생판 모르던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다 연결고리는 있죠. 우리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연결고리를 운 좋게라도 잘 찾아서 들어왔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GPT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나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스프링부트에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화면도 없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기본적인 로직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태에 접목시킬 게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 세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한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알려주는 게 기본 HTTP 세션 사용하는 방식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스프링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방식도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GPT는 뭐 검색을 할 때마다 결과는 달라질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안에서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다행히 틀린 얘기는 따로 없지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스프링 세션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 스프링 세션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TTP 세션은 브라우저 단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 단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열었어요. 로그인을 만약에 해요. 그리고 세션이 저장이 됐겠죠. 얘도 당연히 세션을 쓸 텐데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새로 열어요. 새로 열었어요. 여기서 네이버 들어가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HTTP 기본 세션이에요. 브라우저 딴마다 관리가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른 세션입니다. 여기는 그럼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거 로그인 실제로 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해준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하면 네이버 들어가면 이거 로그인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HTTP 세션만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션이 기본적인 세션 말고 추가적인 강력한 세션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 세션 같은 걸 잘 써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해가지고 세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세션이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늘어난 세션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도 결과를 보고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뭘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해보겠다고 따라하고 있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본 HTTP 세션은 그냥 예제 코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세션 쓸 거야 라고 명시하면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냥 세팅할 수 있고 개수를 꺼낼 수 있고 이겁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세팅을 해보죠.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id 고유값 일단 저장을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거 뭐 저장하면 좋을 만한 거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화면단을 만든다라고 치면은 JS 아티클 매니저에서 get 로그인 ID 하나 더 저장했었던 것처럼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진행을 할게요. 그럼 세션에 저장을 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해봐요 우리는? 이거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식 이거 세션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로그인 했을 때는 이거 두 로그인 기능 또 못쓰게끔 막아주면은 검증할 수 있겠죠? 이런 데다가 네, if 하나 더 엽니다. 왜냐면 이 로그인 검증은 사실 다른 걸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화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션이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이게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키로 값을 꺼내 오겠다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가진 값이 널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에요? 얘를 가져와서 이 키에 해당하는 애를 가져왔어요. 얘가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result 데이터를 사용해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패 코드 같은 경우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씩 밀어줘도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F1, F2 이런 녀석들은 이 기능 안에서의 에러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인 검증 같은 경우는 기능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검증 코드를 바꿀 겁니다. 얘는 L 정도로 할까요? L? 로그인 관련된 에러 메시지니까 뭐 이것도 선택이에요. 개발자 마음이니까. 애초에 코드를 제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쓰셔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 실제로 로그인을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로그인 저 기억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어드민밖에 없어가지고 어드민으로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패스워드 어드민 자, 환영합니다 떴어요. 로그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세션에 저장 잘 됐네요. 그쵸? 이제 이 녀석을 실제로 로그아웃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로그아웃 기능이 필요하겠죠? 로그아웃 기능 없이 얘 로그아웃 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이거 서버 리로드 되면 로그인 또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버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다시 이걸 하면 로그인이 될까요?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가 나올까요? 이거 아직 로그인 되어 있어요. 왜?
서버가 껐다 켜졌는데 왜? 세션 저장되는 범위가 어디라고요? 브라우저입니다. 전 브라우저를 껐다 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션은 남아있는 거죠. 서버 리로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저장됐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세션 쿠키를. 세션 쿠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정보는 이미 남은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꺼지기 전에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어쨌든 로그아웃 기능 바로 만들어 볼 겁니다. 로그인 그대로 복사 하나 해서 내려주고요. 당연히 명칭 바꿔줘야 되고 이름도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세션 활용해야겠죠 당연히. 세션 말고는 받을 파라미터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거 필요 없겠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 세션에서 get 어트리뷰트를 꺼내 왔는데 로그아웃 상황은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건 바꿔주고 로그인 후에 이용해 달라고 메시지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했을 때는 환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세션에 들어있던 값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션이 가지고 있는 remove attribute를 사용해서 이 해당하는 키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로그아웃 기능이 됐을 때 세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워주겠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로그인과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둘 다 제너릭이 딱히 필요하지 않겠죠? 데이터 부분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들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바로 한번 테스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로그인 상태인데 로그아웃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됐대요. 자, 이러고 로그아웃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부터 하고 오라고 뜨겠죠. 자, 그리고 로그인을 실제로 다시 해볼게요.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될 거고 또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하겠죠.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을 제대로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자, 세션 사용 방식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정보를 요청해서 꺼내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다 이렇게 파라미터 쪽에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를 또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